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면서 동시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갖춘 부품사들, 전기차용 대형 2차 전지를 납품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까지의 밸류체인 주도권을 선점한 중국,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유럽. 속성이 완전히 다른 두 지역이지만 유럽은 국가주도적으로 나가는 중국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전에 중국은 왜 테슬라를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소개드린 바 있었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그 시장을 세계적인 레벨로 키워주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들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과의 시장 싸움에서 이겨가기 위해 처음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메이커를 키워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등장했고 중국은 목표를 조금 더 수정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밸류체인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테슬라를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수용했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 권한을 얻었고, 중국은 테슬라에서 일하는 중국인 인적 자원과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3와 모델 Y에는 중국산 부품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허니문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새롭게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유럽은 전기차 시장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전기차로의 시간이 멀게만 느껴졌던 유럽이었지만 2019년과 올해를 겪으면서 시장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죽었고 배터리 전기차의 성장,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급성장으로 인해 ESE는 고정형 배터리의 밸류체인까지 전기차가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엔 배터리입니다. 드론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결정짓는 것도, 그리고 사람의 보조적으로서 로봇이 얼마나 유용한가 등을 결국에는 모두 배터리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시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 배터리인가, 1시간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배터리인가.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산업은 차세대 산업의 핵심으로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배터리와 전기차의 서플라이 체인은 지금 곧 양질의 일자리가 곧 국력인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유럽은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2021년쯤부터 본격적인 탄소 배출 규제와 연비 규제의 시작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내연기관차를 몇 대 팔 때마다 전기화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배터리 전기차 차량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이죠. 결과적으로 2분기에 유럽도 다소 쇼크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피에도 드러나 있듯이 이대로라면 시장은 키우지만 과실은 다른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위기를 겪고 있었죠. 이미 배터리 관련 서플라이 체인을 상당히 많이 중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련과 정제 산업에서의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중국이고,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까지 연결된다면 그 점유율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MS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고, 최근에 일본의 야노경제연구소가 보고한 발표에 따르면 음극재와 양극재, 전해질과 분리막 등 4개 시장에서 크게 중국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나 혹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60%에서 70%, 55%까지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중국은 시장을 계속해서 키우면 키울수록 CATL과 BYD의 입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YD가 단순히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중국의 인구를 생각하면 버스 시장과 상용 차량도 꽤나 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감안한다면 BYD도 굉장히 전략적인 포지션입니다. 특히 올해 중국의 월별 판매량 탑10을 뽑았을 때 BYD는 자체의 판매량을 끼우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7개사가 CATL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의 부품과 배터리를 쓰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도 유럽의 시장을 키움에 따라 이런 쪽으로 유도하길 원하지만 현재는 부족한 기반 때문에 이러한 밸류체인을 한 번에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집중적인 중국을 이기기 위해 유럽은 2017년에 고민을 마쳤습니다. 중국을 위해서는 우리도 중앙집중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 배터리 동맹의 시작입니다. 2017년에 논의 과정을 거의 마쳤고 2018년에는 쉐입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결국에 유럽 내에서는 더 강력한 탄소 규제를 함으로써 그냥 배터리가 아닌 친환경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2차 전지 수요를 저탄소 공정이라든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배터리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이고,
탄소 발자국을 공개한다든지 폐배터리의 수거를 정한다든지 하여서 유럽 내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촉진시키는 등 유럽 내에서 많은 기업들을 배터리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서 키우는 것이 목표이죠. 이것과 관련해 TNE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예 대놓고 요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법은 유럽이 그린 배터리 레이스에서 앞서 나가는데 도움을 줄 거란 내용이죠. 배터리는 유럽에서 새로운 골드가 될 테지만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든 배터리여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아주 윤리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배터리만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유럽의 홈그라운드에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넣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들은 유럽 내에다가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사거나 혹은 직접 유럽에다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다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이렇듯 배터리, 재생에너지, 전기차 시장은 하나처럼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이나 자국의 전기차 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역 룰에 맞는 제품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여러가지 디테일들을 통해 EU 내의 밸류체인에서 유리한 쪽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유러피안 배터리 동맹은 자금 조달부터 R&D, 제조까지 유럽 내에서 해결하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원재료 채굴이라든지 정제 단계부터 배터리 셀, 팩의 생산, 이모빌리티와 ESS나 배터리의 재활용 등까지를 포함하는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BA에 참여한 기업들을 국적별로 띄워놓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2억 유로 정도의 금액을 각각의 세그먼트들에게 공급하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는 최근에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발표한 결과로 볼 때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집계한 결과 2025년 기준으로는 315GW시까지 굉장히 많이 늘린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유럽 내 생산 물량이 20GW시 정도였음을 생각해 볼 때 약 15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죠. 대략 유럽의 전기차 밸류체인의 시작은 2023년 내지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한국의 삼성 SDI나 SK, LG 등이 진출하고 중국의 CATL 같은 기업들도 진출하게 돼서 이들의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유럽 업체의 생산량이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상당 부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밀어주기를 시작했고 추진력을 받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자재로도 확장되죠. 유럽 내에서 리튬 등의 원자재 자급자족을 위해서 유럽 배터리 동맹이 투자한 금액을 통해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024년이나 2022년쯤에 이것이 가능해지죠. 그 결과 로드맵상으로는 2025년 유럽 내 리튬 수요의 80%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유럽 원자재 동맹이 출범하였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로드맵을 들고 나왔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부회장은 유럽이 에어버스를 통해서 뭉침으로써 살아남았듯이 배터리 동맹과 원자재 동맹 이것을 양손에 쥐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유럽 투자를 많이 늘린 점들을 꼽으면서 2019년 기준 유럽 전체의 투자가 중국보다 3배 많은 600억 유로에 달했고 유럽의 배터리 발전 자금은 중국의 2배인 250억 유로에 달했음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유럽이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세계 2번째 정도 가는 제조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미국 및 아시아 지역의 나머지, 여기서는 주로 나머지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뜻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과 파나소닉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종합적으로는 그 리전,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곳을 추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것을 보고 발톱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도 이미 중국이 69% 이상 차지해가고 있고 2030년까지 대략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2025년쯤에 가야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캐파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고 그쯤이 되어야 원재료 수급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아직 상대적으로 한중일 기업의 배터리 굴기에 맞서서 유럽 내부의 힘을 길러보자는 도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2018년 배터리 동맹이 출범했고 2020년에는 유럽의 원재료 동맹이 출범했습니다. 어느새 원재료, 배터리, 재생에너지, 전기차로 이어지는 커다란 밸류체인은 국가 단위의 패권 전쟁이 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공장은 유럽 내에서 소비하면서 유럽의 배터리 경쟁력을 높여주고 유럽 내에서 전기차 판매업자들은 유럽이 에너지 믹스를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 그러므로 전기차 시장을 키워서 매력도를 높이고 가져갈 것을 얻게 한 다음
중국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장을 열어주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투자를 해라. 그래서 유럽이면 유럽, 중국이면 중국이로 자신의 홈그라운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투자하도록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블록 경제의 시대에 유럽은 조금 더 늦더라도 자생력 있는 밸류체인을 갖기 위해서 합심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결과로 처음에 유럽 원재료 동맹이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단계에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ESS에 들어갈 원재료부터 확보하라는 것이죠. 밀려 있었던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유례없는 투자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터리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EU의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프랑스나 핀란드, 벨기에 등의 개별 기업의 R&D에 지원해주는 등 유럽도 배터리 동맹과 원재료 동맹 두 가지를 기준으로 뭉쳐가는 모습이죠. 중국은 2025년까지 마이닝부터 프로세싱, 부품 생산부터 조립까지를 모두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준비 중인 상태이고 이쯤이 되면 본격적으로 100% 중국산으로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워딩을 세게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군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강력한 배터리를 얻기 위한 전기화의 전쟁이자 전세계 제조업체들이 경쟁하는 양상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원재료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전기차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밸류체인 경쟁 양상들을 보게 되면서 느꼈던 감상들을 가장 잘 표현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마지막은 조금 더 쉬어가는 의미로서 시세상식에 가까운 전기차 관련 얘기들을 조금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봐요.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